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하게 세 분의 작가님을 모셨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해낼 스위치를 켜면 혼자서도 잘하는 아이가 됩니다의 저자 인간 작가입니다. 요즘 부모, 육아 정석의 저자 예혜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몰입육아의 작가입니다. 신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네.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네. 책 내고 어떠셨어요? 사실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저.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네, 이게 지금 보이는 저 책이 내 책이 맞나?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지훈 작가님도 되게 궁금해요. 맞아. 2달 정도 되신 거죠? 네. 2-3달 정도 되신 선배님. 거잖아요. 근데 다들 선배님. 2달? 책이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온 게 아니라 맞아요. 정말 오랜 시간 맞아요. 동안 고민하고 써온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작가 뭐 이런 거는 또 아니고 그냥 정말 나는 내 삶의 흐름대로 지나가는데 단지 거기에 잔잔한 파동이 생기는 느낌? 예를 들면 교실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삶이 나의 전부였다면 맞아. 갑자기 막 유튜브 나가가지고 잔잔한 거 아니다. 막 그리고 막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서는 막 맞아요. 선생님 책 내셨어요? 맞아요. 뭔가 이런 잔잔한 맞아요. 파동들이 맞아요. 이어지면서 맞아요. 뭔가 이렇게 조금 새로운 변화가 좀 신선하지 않나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나이대가 또 약간 루즈해지는 타이밍이긴 하잖아요. 그 전에는 뭔가 삶의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이를 낳고 그 뒤로는 좀 약간 쭉 평탄한 느낌인데 퐁퐁퐁퐁? 그쵸? 이벤트들이 생기는 느낌이실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때 되게 우울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생활이 아이 보고 일하고 아이 보고 일하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없어지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봐야겠다. 이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로미님을 만나고 그게 굉장히 커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됐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일상은 뭐 그냥 큰 문제는 평탄한데. 없지만 근데 뭔가 그러니까. 부족해. 뭔가 허무해. 뭔가 허무함이 계속 느껴지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우울감이 있는 경우에 이런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면 뭔가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자기의 그런 만족감을 찾고 자기 그런 효능감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삶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 좀 약간 주체성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일을 시키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막 그날부터 스트레스가 막 어마어마했어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에는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더 스트레스 받고 나 왜 이렇게 못해? 막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책을 쓰고 조금 더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로 좀 바뀌면서 병원에서 그런 일을 시키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글을 쓰면서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컨텐츠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진짜 이런 어떤 제의가 들어왔을 때도 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삶의 태도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 작가님들 보면서 저도 이제 옆에서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삶이 되게 활력이 생기는 느낌? 바쁜데 즐거운 느낌? 이게 맞아요. 진짜. 바쁜데 즐거운. 저는 책 쓰는 과정을 한번 하고 투고까지 한 이후에 엎었어요. 그 지점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았죠. 맞아, 내가 맞아, 하고 맞아. 싶은 얘기와 사람들이 듣고 원하는. 싶어하는 이야기 맞아요. 가운데에서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말만 이제 쏟아냈었던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면서 세상이 듣고 싶은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다시 맞아요. 재구성해가지고 맞아요. 이것들을 담아낼까. 사실 그 과정이 힘들다기보다는 그 희한하게 이분이 불안하게 당연히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되게 막 사람을 신뢰 맞아 나는 당연히 돼. 단지 이 책을 세상에 선보였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맞아요. 퀄리티 있는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책이
안 나올 거라는 그런 부담감은 그런 걱정은 없었던 네. 것 같아요. 우리 맞습니다. 예 작가님은 책 2년 만에 나왔어요. 네. 2년이 넘었죠. 네. 무슨 장편 소설. 저는 사실 의욕이 앞서서 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막 낄낄거리면서 이제 내 일기처럼 예, 육아하면서 이제 느꼈던 일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썼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너무 재밌는데 출판사에서 덜어내. 이건 아니다. 아. 예. 한 목차당, 한 꼭지당 정보를 80 이상 담고 네, 많이 에세이나 내 이야기는 확 줄이는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저는 감이 서지 않았을 때는 주변에 내 친한 사람 중에 저 친구에게 주고 있었어요? 싶은 메시지, 그 메시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맞아요. 주제를 맞아요. 잡고 맞아요. 내용을 써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글을 잘 쓴다라고 진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 책을 읽어주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들이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쓰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요. 나는 잘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내가 잘 쓰는 기준은 너무 높으니까 그럼 어떤 걸 잘 쓴 거지? 라고 해서 제가 첫 마디 나왔던 게 제가 엄청 많이 고쳤어요 라고 했거든요.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는 뭔가 정돈되지 않은 글들이 많은데 근데 뭔가 태고라는 수정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 시기 동안 쓰는 글이 저는 진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을 굉장히 많이 들여다봐야 되고 또 그거 들여다보는 게 나만의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안 되고 좀 타인의 시선은 어떨까라는 타인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그 기준점도 가지고 퇴고를 하다 보면은 확실히 계속 그 쓰다 보면 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쓰다 보면은 또 좋은 문장을 만나고 내 마음에 딱 맞는 그런 문장들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네. 저는 책을 쓰는 과정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닌가. 맞아요. 내가 이런 글을 인다니까요. 세 분 다 뭐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을 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팔기에서 비움님이랑 같이 이 글쓰기 과정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새벽에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서로 읽어주고 이제 같이 이야기 토론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렇게 내 글을 읽어주고 좋다. 이런 걸 또 더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남편한테도 해봤는데 남편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왠지 들으면 기분이 나쁘네. 같이 이 글을 써가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들이 맞아요. 상당히 힘이 돼서 그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함께하는 사람의 함께하는 사람의 왜냐면 힘. 글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외로운 작업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쓰다 보면 정말 외로워지게 되고 외롭다 보면 자꾸 다른 생각이 들게 돼요. 어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숨고 싶고 그럴 때가 되게 많은데 같이 하다 보면 내가 멈추고 싶은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멱살 잡고 올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스템이 가장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우리 예닥터님은 엄청 바쁘시거든요. 사실 네. 제가 정말 놀란 게 중간에 막 정말 응급실 튀어가시고 네, 네. 막 있다가 일정 다 끝내고 집에 가셔야 되는데 병원 가시고 새벽까지 아이 지키시고 막 엄청 바쁘신데 보통의 의사들은 사실 책을 쓰려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쵸. 그 로미 책 쓰기 저는 6기 과정을 겪었는데요. 만들어주신 시스템이 새벽에 일어나서 다 같이 줌을 켜놓고 같이 글을 쓰는 거거든요. 저는 아침잠이 정말 많아서 아침에 막 눈곱 떼면서 머리도 이제 젖은 상태로 막 나가던 그런 사이클을 살던 사람이에요. 네, 진짜. 근데 갑자기 새벽 5시에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깜짝 놀랐죠. 나도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진짜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니까, 아침에 눈이 떠지고, 다들 막 열심히 하시니까 나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하루에 조금씩 써나가고, 그렇게 모여서, 네, 지금 이렇게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몰입의 시간은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 코어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게 아까워서라도 포기를 못하게 되는데 이게 없으면 중간에 계속 멈추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쓰다 보면 그 코어가 또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맞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줄까를 고민하면서 누구든 한번 글쓰기에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우리 언제 그다음 짧게 책 홍보하면서 끝낼 거예요. 책 내줬으니까. 맞아요. 우리 글쓰기에서도 아까 몰입이 필요하다고 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들려주어야 할 것. 아이 때부터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몰입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몰입의 과정이 아이들의 그 육아의 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책을 써보았는데요. 함께 읽어보시면서 생각 나누면서 정말 우리 함께하는 육아의 길에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렵네. 어떻게 스타트를 해? 다른 육아사와 다르게 수학과 의사로서 네네네. 내용이 들어. 근데 그거 그거 인터넷에 뭐 잘못된 정보 그거. 전문적으로 풀어내는 저는 현직 소아과 의사 예혜련입니다. 요즘에 맘카페에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우실 때 제 책을 보시면 딱 정리된 육아의 기준 100가지를 통해서 육아가 편안해지고 불안감이 적어지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수학과 저는 소아과 의사 예혜련. 모든 아이는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과 해내림이 있는데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가 해내림이 있다라는 거를 실은 잘 믿지 못해요. 맞아. 그 믿음을 엄마가 시스템으로 줄 수 있거든요. 제 책에는 아이들이 해낼 수 있는 해냄 도구들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가 해낼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어요. 아이와 함께 해내는 방법, 그리고 엄마가 그걸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 방법을 제가 아주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 해냄 스위치 책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꺼내고 싶은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용기 내보세요. 또 다른 삶이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